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네, 오늘은 24년 9월 6일이고 금요일입니다. 예, 기시다 총리가 예상 밖의 방한을 했죠. 퇴임이 한 달도 안 남았잖아요. 이달 말일로 예정이 돼 있고 뭐 며칠 안 있으면은 새 총리를 뽑기 위한 뭐 이렇게 뭐 전당대회 같은 게 지금 되게 돼 있는데, 자, 해외 언론들에서도 예외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지금 일본에서도 상당히 그 속보성으로 처리가 됐거든요. 저 오늘 아침에 처음 봤는데, 저기 이것은 미팅이 갑작스럽게 결정됐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의 방문의 목적이 뭘까? 그리고 저는 이 방문에 대해서 윤석열이 상당히 긴장했다고 봅니다. 유쾌한 거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죠. 예. 그래서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지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하고요. 이것은 맞니 틀리니 이런 관점보다는 물론 저는 이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여러 시나리오 중에서 한 갈래를 말씀드리는 거고,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한미일 관계에 있어가지고 맥락이 어떤 맥락들이 있는지, 어떤 요소들에 의해서 맥락이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거를 인지하는 데는 충분히 도움되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번 미팅의 주소는 상당히 급하게 이루어진 것이고, 미국이 뒤에 있다. 그리고 이렇게 급하게 됐다는 것은 미국의 선거판과 상관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미국의 최근의 행보를 봤을 때, 푸틴의 행보를 봤을 때, 이 사안은 전 지구적 사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모든 게 맞물려 있어요. 자, 그래서 미국이 현재 중국 고립 작전을 본격화해야 되겠다. 왜? 지금 딥스테이트의 바이든이 하지 않으면 바로 트럼프가 할 거니까. 그리고 미국도 지난 몇 년간 시도하려고 했다가 항상 다른 선택을 했던 사안이니까. 내가 넘어가면 상대방이 가져간다. 득점을 다 한다. 나는 그 비난을 온팡 뒤집어 쓰게 돼 있다. 바이든은. 자, 그럴 바에야는 이것을 내가 먼저 시도하자. 그리고 선거의 반전에 활용하자. 지금 카말라는 계속 약점을 보이면서 중량감이 떨어지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딥스테이트 입장에서는 큰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는 개혁을 주장하고 있거든요. 전 정부의 개혁뿐만 아니라 지금 양당 체제로 민주공화 양당 체제로 되어 있는 정치 체계를 개혁하겠다는 거예요. 그 내부로 들어가서 잠입해서 지금 내부로부터 시키겠다 이런 거거든요. 자, 그래서 암살 미수 사건도 나오고 그런 것과 연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하고 존 F 케네디도 그런 식에서 암살당했고, 이어서 로버트 케네디도 그렇게 암살당한 거잖아요. 자, 그만큼 중차대한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럼 거기에 반전의 포인트를 찾는 과정에 한반도가 끼어 있다. 그 미국의 말을 해주기 위해서 기시다가 왔다. 예, 제 시나리오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볼게요. 예. 자, 지금 이 두 사람이 이런 지금 모호한 미팅을 급하게 할 이유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이게 9월 4일자 모닝 컨설트에서 나온 전 세계 22개국 지도자의 국정 지지율 조사 결과입니다. 지난달에 나왔을 때는 기시다가 꼴등이었어요. 계속 기시다가 꼴등이었죠. 17%, 16%, 그리고 윤석열이 그 하나 위에였는데, 꼴찌 앞잡이였는데, 이번에는 기시다가 퇴임 발표를 하고 나서 지지율이 올라갔어요. 21%로. 아직 총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윤석열이 이마침내 꼴등이 됐습니다. 퍼센티지도 17%로. 네. 자, 지금 자기들 둘이 모여서 학계 지지율이 지금 얼마입니까? 38%인데, 자기들 힘으로 적극적인 의지를 반영해서 뭔가를 해내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이게. 그죠?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남쪽에서는 지금 윤석열 정부 쪽에서는 희한한 이야기들이 들리잖아요. 계엄령 이야기도 나오고, 공천 과정에 김건희가 관여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자, 갈수록 윤석열은 꼭두각시처럼 되는 거거든요. 김건희와 천공의 모섬,
음. 자, 그리고 그 지지율이 떨어지고 계속 흔들리니까 더더욱 천공과 김건희의 개입 정도가 높아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내부 제보를 통해서 중요한 정보들이 사전에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겸용 안 되죠, 그러면. 이미. 왜? 군에서 다 알게 되는데. 전에도 몇 번 말씀드립니다만, 워낙 중요한 사안이니까. 명령해 주고 명령해 산다. 뭐인지도 모르고 출동 명령 받으면 가고, 잡으라면 잡고, 포위하라면 포위해야 되는 게 군인이잖아요. 그런데 거기 핵심 장교들이 이런 언론 보도를 통해서 미리 알고 있다, 인지하고 있다, 이걸? 이러면은, 그 위에 뭐, 충암고 시리즈 몇몇 장관들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 그래서 그런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지금 한미일 뭐 군사동맹 국민 대부분이 원치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걸 기시다하고 손잡고 이 지지율로 밀어붙일 수 있겠느냐?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은 뭐 내부에서 친일 세력들이 지지를 하고 미국이 압박을 넣는다 하더라도 지금은 아니다. 더구나 미국의 정권 교체기인데 왜 이런 걸 하려고 그러느냐. 이건 나의 공간이다. 나는 공간이 생겨서 내가 지금 북한하고 장난질 좀 하려고 한다. 이런 판국이란 말이에요. 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근데 되려 엄청 강한 메시지가 나왔다는 거죠. 이 지지율 두 명한테. 한 명은 곧 한 달도 안 있어서 퇴임인데 이거는 미국이 주둔했다. 기시다 보고 가라고 했다. 이래밖에 설명이 안 돼요. 그러면 한미일 군사동맹에 관련된 부분을 강하게 밀어붙인다. 왜 미국이 이 선택을 하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하는 거죠. 예. 자, 로이터 보도가 처음 나왔고 일본에서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왔어요. 이렇게 예상을 한 거예요. 퇴임 앞둔 기시다가 윤과 미팅을 통해서 후임자에게 신호를 보낸다? 계속 잘 지내라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기사죠. 예. 후임자가 누군지 안다는 겁니까? 자기들끼리 내부에서 경쟁을 해서 뽑는 건데? 예, 이 기사를 그렇게 뒤집어 생각하면 말이 안 돼요. 자기가 안다 하더라도 더더욱 말할 수 없는 거죠, 이거는. 그리고 기시다는 미국의 힘으로 서 있던, 총리였잖아요. 예. 미국이 하자는 일을, 투덜거리지 않고 잘 해왔고, 지금의 일본의 그 자민당 체제라는 게 다른 말로 하면 일당 독재 체제잖아요, 지금. 한 50년대부터 계속 그랬으니까. 예. 미국도 민주공화당 계파가 있고 사실 일당 독재인 체제로 지금 유지가 된 지가 제법 됐잖아요. 케네디 암살 그때부터 해서. 예. 자, 그래서 이거는 미국의 메시지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예. 그래서 윤석열은 지금 식은땀이 흘렀다. 자, 요거는 미팅을 하고 나서 나온 말을 로이터에서 다시 실었어요. 요거 한번 볼게요. 기시다 윤 양국 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계속 유지하자. 이런 덕담 차원의 말을 하려고 갑작스럽게 미팅을 잡아서 할 리는 없겠죠. 예, 모멘텀을 계속 유지하자.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니까 관리들이 아까 로이터를 포함해서 일본 언론들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통을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러 갔다는 거예요. 지난 5월달에도 와서 만났는데, 그건 아니죠. 예. 지금 군사동맹에 대해서 양쪽 삼국의 국방장관들 사이에 무슨 MOU 비슷한 게 체결된 게 있어요. 요걸 급진전시키다 이런 이야기 같거든요. 지금 그거하고 상관이 있게 또는 그거 상관이 있는 이야기든지. 그럼 이게 급할 일이 아니다. 갑자기 급해진 것이다. 이런 판단이 든다는 거예요. 이런 기사들이 계속 어색하기 때문에. 이 기사의 내용을 보면은 윤석열이 어색해하는 것이 느껴져요 지금. 자, 여기 보면은 뭐 기사 이야기는 오늘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고 윤이 한 말을 따서 이렇게 적은 게 있어요. 내년이 양국 관계의 전환점이 될 거다. 수교 60년이다 내년이. 그리고 그 다음부터 한번 보세요. 여기 쌍따옴표로 처리한 부분이니까 윤석열이 한 이야기예요. 한일 관계에 어려운 문제가 많이 남아 있어. 양국이 미래지향적으로 계속 협의해 밝은 미래로 나아가자. 이 밑에 거는 이제 사족이고, 여기 핵심은 뭐냐면은 기시다가 압박을 넣었고 미국의 말을 전달을 했고 한미일 군사동맹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거로 가지치기로서 여러 가지 일이 퍼져나갈 수 있어요. 미국의 이해관계에 맞게.
특히나 지금 바이든의 이해관계에 맞게, 딥스테이트의 이해관계에 맞게. 왜냐? 이걸 안 하면은 우크라이나든 종전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안 하면 트럼프가 가져갈 거니까. 그러면 그 전에 이것을 나의 득점 포인트로 써서 트럼프를 이기자. 이런 작전이 있을 수 있다고 제가 제 시나리오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 여기서 윤석열 말 중에 핵심은 이겁니다. 한일 관계 어려운 문제 많이 남아 있어. 기사 강하게 이야기하니까 윤석열이 뒤로 물러서는 형국이에요. 지금 이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물론 다른 정황하고 연계시켜서 생각할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년이 양국 관계 전환점 될 거다. 지금 미루는 티가 나거든요. 왜 이렇게 급하게 해? 내년에 60주년에 맞춰서 뭐 하면 되잖아. 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와서 뭐 급하게 하자고 하지? 이게 지금 보이거든요. 응? 지금 기시다가 부담스럽고 기시다 뒤에 있는 미국의 요구가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지금 갑작스럽게 전화해서 나 내일 갈게. 거의 지금 이렇게 해서 날라온 거거든요. 즉 그 말은 기시다도 갑자기 출장 갈 일 없고 이제 퇴임 준비해야 되는데 업무 인수인계해야 되는데 갑자기 미국에서 전화가 온 거죠. 자, 여기 보면 이제 같은 기사인데 로이터에서 썸머리 저기 요약을 뽑은 걸 보면은 잘 뽑아놨어요. 뭐 세 가지인데 두 가지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윤 양국 관계 군사동맹 전환 가속화 이런 의사 표명을 했다고 지금 얘기돼 있어요. 밑에 좀 전에 소개드린 내용을 봤으면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방점이 찍혀 있어요. 이게 미국이 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기시다가 온 목적이 이거예요. 아니, 천천히 해도 되는데 조금씩 그렇게 급하게 해. 미국이 빨리 하자고 한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기사는 희한해요. 미국이 새 수상도, 일본의 새 수상도 한일 관계 유지를 확신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거든요. 그거는. 자, 이 기사는 뭐냐면은 우리 정부 쪽에서, 윤석열 정부 쪽에서 아니 수상도 곧 바뀌고 그럴 텐데 그 새 수상되는 양반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약간 이런 멘트가 나오지 않았느냐. 이 로이터 기사는 완전히 미국의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압박을 해요. 아까 그런 문장을 인용을 함으로써 너 지금 그런 말을 처지 아닌데 시킨 대로 해라. 기시다 지금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는 게 안 보여? 집에 가려다가 돌아왔잖아 다시. 이런 거거든요. 미국 새 수상도 한일 관계 유지 확신. 지금 미국이 급하다는 표현이 전액이 들어있다고 봅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네가 어떻게 하냐? 그 나라 대통령인데. 그 나라 자주국가가 새로운 대통령이라기보다 총리인데 그 자주국가가 자기들 힘으로 총리를 새로 뽑았는데 그게 내 의견과 같을 거라고 내가 어떻게 전제할 수 있습니까? 외교정책에 있어서. 아니죠, 그거는. 미국도 급하다. 예, 이게 실제 분위기다. 저는 그렇게 이제 본다는 뜻입니다. 네. 제가 더더욱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지금 기시다 올 때 어제 지금 미국에서 한참 이야기 나온 거, 일본에서 이 이야기 한참 하고 있었어요. 일본 제철이 US 스틸 인수하는 거. 바이든이 브레이크 걸었잖아요. 국가 안보 위협이라고 해서. 그래서 개입할 수 있는 거예요. 개입해서 이 계약은 안 돼. 지금 몇 년간 준비해 온 거거든요. 그거를. 물론 지난번에 마지막에 기시다가 국빈 초청받아서 이야기할 때도 이 어젠다가 올라왔었지만 바이든이 그때도 안 된다고 했었습니다. 집요하게 지금 했어요. 이 말은 일본 자민당과 그 일본 제철측하고 면밀한 그게 있고 이거는 반드시 해줬으면 좋겠다는 자민당 전체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라는 걸 뜻해요. 지난번에 팽을 했는데도 다시 꺼냈거든요. 이거를. 근데 일본 사람들이 타이밍을 좀 잘 못 받는 잘 못 맞추는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이 박빙의 선거, 박빙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선거판에서 US 스틸이 존재하는 곳이 디트로이트 있고 펜실베니아입니다. 소위 미국말로 하면 러스트벨트. 네, 우리말은 포항, 뭐 울산 이런 것들이 쭉 많이 있는 도시 지역이고 지금 많이 죽었죠 거기가. 예. 그지만 마지막 남은 게 US 스틸이라는 상징이 남아 있는 건데. 여기가 지금 선거에서 대표적인 스윙보트 주예요. 여기 투표다 저기 투표다. 즉 대통령을 뽑는 주란 말이에요. 여기랑 오하이오랑 뭐 위스콘신, 뭐 미네소타 이런 데 몇 군데 아시죠, 여러분? 네. 거기가 그래서 JD 벤스 지금 트럼프의 부통령 후보자도 펜실베니아, 오하이오 이쪽 출신이에요. 예. 그거는 카말라 해리스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스윙보트 지역의 주지사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럼 최소한 그 주는 확보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개입한 거예요. 정치적인 목적으로 개입한 거예요. 이거는 지금 요 인도 언론은 강하게 비난하고 있어요. 다른 나라가 이렇게 하면 압박을 넣으면서 자기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거짓말 아니죠. 예. 자, 이게 190억 달러짜리 거래예요. 그럼 우리 돈으로 치면은 10억 달러가 1조 3천억이니까 지금 환율로 거의 뭐 한 30조 가까이 되는 돈이에요, 이게. 예, 뭐 25조에서 한 30조 정도 되는 금액이고, 이게 이 지역에 투자를 한 1조 이상 하겠다라고 일본 대처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지역이 전반적으로 그것을 싫어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구조조정을 들어갈 것 같단 말이에요. 공장들을 몇 개 폐쇄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이익이 남기 위해서 이걸 인수하는 거니까. 그래서 직업을 잃는다는 위기가 있어요. 그게 전반적인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거 인수를 허락하면, 인수가 되게 되면은 이 지역은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 선거에 치명타를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도 여기에는 반대, 바이든도 반대, 다 반대예요, 지금. 뭐 당연히 카말라 해리스도 반대고. 그런데 이게 일본한테는 타격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본은 이걸 따기 위해서 계속 말을 해왔다고. 지난번에 물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자기들한테. 자민당을 서포트하는 어떤 세력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와중에 제 시나리오에 따르면 기신한테 전화해서 미국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한국 출장 좀 가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 예. 이게 전 세계가 미국이랑 패권 하에서 돌아가는 구조예요. 그걸 다 노출시킨 거죠. 자, 유럽도 그렇잖아요. 유럽 나라들이 말려서 돈바스 전쟁 끝나려고 했던 걸 미국이 다 파헤쳐서 전쟁을 결국 초래하고 러시아 천연가스를 끊어버리고 노드스트림 폭파까지 하면서 자기들 가스를 비싸게 갖다 팔았잖아요. 그래서 유럽 경제가 심대한 타격을 입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나토의 일원으로서 러시아에 저항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겁니다. 숄츠, 마크롱, 기시다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게 적나라한 실상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 흔적을 어디서 제가 보고 이런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이게 이제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기시다가 온 이유가 8월 29일 얼마 안 됐죠. 제이크 슬리반 국가안보보좌관, 우리말로 하면 국가안보실장일 겁니다. 이 지금 딥스테이트의 실제 가장 큰 권력자라고 좀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바이든 제정신이 아니니까 지난 3년 동안. 그가 시진핑을 예방을 했습니다. 이때 해외 분석가들의 이야기를 보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거에 동의가 됩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그가 여기 간 목적이 뭐냐? 시진핑을 만난 이유가 바이든을 도와달라고 갔다는 거죠. 선거판에. 즉 바이든의 성과로 보일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대신 이제 반대 거부를 시진핑한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그런 것을 좀 해달라. 네, 그래서 카말라 해리스가 당선되는데 좀 득점을 해달라.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것 같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미국이 다른 방법을 빠른 속도로 강구하기 시작했다. 그 움직임이 포착이 됐다. 지금은 오리처럼 밑에 발이 엄청나게 빨리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위에는 잔잔하고 고요하지만. 예. 그래서 미국의 전략이 빠른 속도로 수정되고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카말라의 중량감이 계속 떨어지고 트럼프는 계속 탄력이 붙어가기 때문에 그거 슬리반이 직접 가서 목도하고 왔다. 이건 아니다. 그래서 얼마 전만 하더라도 크루스크의 몇 주 전이죠. 크루스크의 진공에서 러시아의 내륙으로 진군해서 그 원자력 발전소까지 폭파하려고 했던 그들이 러시아의 손을 뻗친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보이거든요. 예.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니 얼마 전에 ICC 불응하면서 푸틴을 초청한 몽골 이래서 이걸 다뤘는데 엊그제 이야기잖아요. 예. 자, 여기에 저는 미국의 언질이 들어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ICC 불응하는 거에 비난하는 내용이 지금 봤을 때 유럽 국가들과 우크라이나가 있었지만 미국이 보이지가 않은 게 살짝 이상했거든요. 제가 잘못 봤을 수는, 제가 충분히 다 못 봐서 그럴 수 있지만 제가 본 기사들에서는 그런 미국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직접적인 거 하나는 뭐냐면, 자, 여기가 중국으로 가는 파이프라인이 몽골을 지나가게 돼 있는데 그게 소위 말하는 파워 오버 시베리아 2죠. 그게 울란바토르를 지나가게 돼요.
지금 여기서 푸틴이 해준 게 뭡니까? 울란바토르 몽골 너희도 가스 써라. 그 기반 시설 우리가 좀 깔아줄게. 투자해서. 왜냐면 가스만 준다고 가스관을 다 깔고 여러 가지 하는 걸 할 수가 없잖아요. 몽골이 지금. 그걸 도와주겠다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뒤에 하루 이틀 있다가 나오는 반응을, 중국 측의 반응을 보면은, 중국 측의 이렇게 관영 유튜브 채널에서 나오는 기사를 보면은 뭐라고 나온지 아십니까? 그 노선이 확정됐나? 우리하고 협의가 끝났나? 끝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뉘앙스의 반응이 나왔거든요. 예, 자, 그럼 아까 슬리반의 이야기하고 딱 맞죠. 이거는 몽골에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왔다 이래 볼 수도 있어요. 일단 우리부터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강원도 고성까지 동해선 뽑아놓는다. 그리고 이북에서는 러시아가 자본을 대서 러시아 철도하고 두만강 이어서 그 위에 있는 도시까지 러시아 철도 공사 됐다. 푸틴이 한 이야기예요. 지난번에. 그런 것처럼 이것도 중국과 완벽한 합의 없이 몽골만을 위해서라도 한다. 자, 이렇게 되면은 몽골이 초청 안 할 수가 없죠. 더군다나 뒤에 미국이 오케이를 해주고 있다고 하면. 자, 그러면 그때 드린 말씀대로 몽골은 전략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곳이에요. 지금 아프리카 국가들 모아놓고 중국에서 지금 큰 행사하고 있죠. 예. 근데 반대로 몽골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 이게 완벽해지려면은 한미일 군사동맹이 한국, 미국, 일본 군사동맹이 아니고 몽골까지 꺼서, 몽골이 중요해진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그죠? 이 뒤에는 푸틴과 미국의 합의가 있었다라는 것이 지금 제 시나리오 핵심입니다. 그만큼 미국의 사정이 급해졌다. 시진핑과는 타협이 안 됐다. 푸틴과는 이해가 된다. 그게 제가 옛날부터 많이 들어오던 말씀이에요. 미국과 중국은 타협할 수가 없어요. 스타일이 너무 안 맞아요. 그런데 푸틴은 그게 돼요. 싸웠다가 손잡고 악수하고 다른 일도 같이 벌리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지금 러시아의 강점이에요. 그리고 아시아하고도 친할 수 있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유럽하고도 친할 수 있는 나라예요. 자,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주장되어 온 이야기거든요. 내부에서 큰 세력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을 거예요. 푸틴이 제안한 바였고, 윤석열 전에 문재인이 이 프레임을 틀을 다 짜놓은 거였단 말이에요. 푸틴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정은을 설득해 놓고. 근데 바이든이 항상 딴짓을 했죠. 딥스테이시. 자, 어제 RFK 주니어 광고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딥스테이트의 스타일이 그래요. 누구랑 타협하지 않는다. 누구한테 수구리 들지 않는다. 그렇지만 지난 3년 동안 깨진 다음에 그리고 딥스테이트를 가르겠다는 트럼프의 부상. 그 압박 속에서 압축적으로 짧은 시간에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것이 제 시나리오의 이야기입니다. 예. 자, 그럼 이게 설명이 되죠. 자, 그러면 몽골까지 건드렸다면은 이것은 이 다음 사안은 뭐냐? 지금 한반도의 북쪽을 미국의 적대적 국가로서 계속 그 관계를 개선시키지 않고 그대로 간다 그러면은 몽골만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죠. 푸틴이 북한을 방문해서 북러 상호 방위 조약을 맺은 것은 가장 큰 효과는 중국을 북한에서 떼어냈다는 것을. 제가 이때도 말씀드렸죠. 몽골에서 중국을 떼어냈다. 그럼 미국한테 밥상을 다 차려준 거고 그냥 밥을 떠먹이기까지 한 거란 말이에요. 이제 남은 게 뭐냐? 북미 종전선언이에요, 바로. 그러면 중국의 만주 지역은 엄청난 압박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투자 들어가야 돼요. 자, 기시다는 그게 관심이 있을 수 있어요. 일본 돈이 돌아야 되잖아요. 일본 지금 간당간당 하거든요, 경제가.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투자처 발굴이에요.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지금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기업을 다시 미국으로 돌리겠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미국 정부에서도 미국 제품을 비싼 값이라도 사게 만들겠다. 그리고 외국에서 수입하는 제품은 저렴한 제품들은 관세를 많이 매겨서 가격 경쟁력을 없게 만들겠다. 그래서 기업을 미국으로 다시 땡겨오겠다. 그리고 키우겠다, 내부에서.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겠다.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거든요. 바이든은 아무 생각이 없고 카말라 해리스하고는. 자, 어느 정도 말이 되긴 되지만 그러면 세계 시장의 지배력을 포기한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다른 나라도 그렇게 대응할 거니까 미국처럼. 응? 그럼 미국이 한 10년 전만 해도 주장하던 전 세계의 경계를 허물자 경제 그 말을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 보호무역주의가 되는 셈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면 결국 뭐냐? 미국 돈으로 투자해서 새로운 중국, 새로운 베트남을 만드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편성한다. 그게 푸틴이 깔아놓은 거예요. 북한의 용처는 그거예요. 당연히 한미일 군사동맹의 목적은 북한이 아니죠. 중국의 포위죠. 그렇지만 문재인이 계속 주장한 것은, 아베를 빡치게 만든 것은 이거죠. 나 일본하고 군사동맹 안 해. 우리 힘만 해도 충분해. 너하고 나만 해도 충분해.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도 형식적으로 한미일이지만 내용적으로는 한미가 될 겁니다. 아마. 예. 자, 그 정도 변화가 있었다고는 봅니다. 예. 왜냐하면 북한까지 한국하고 편에 서서 한미일 동맹이 한국, 미국, 일본의 동맹이 아니라 한반도, 미국, 일본의 동맹이 된다면은 이 한반도의 군사력은 어마무시해져요. 어마무시해져요. 예. 자, 그래서 그게 원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타이밍 하겠다. 내가 안 하면은, 바이든 네가 안 하면은, 딥스테이트 네가 안 하면은 바로 트럼프가 할 거니까. 우크라이나전 끝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급하게 나섰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미일 군사동맹은 내부에 반대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특히 일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미일 군사동맹이 있는 것이고 이것을 대중용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미국의 총알바지가 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스케일이 커지는 거예요. 즉 이게 소위 말하는 아시아판 나토가 되는 거예요. 유럽의 나토는 러시아에 대항하는 것이고 아시아의 나토는 중국에 대항하는 거예요. 이거 어찌 될지 잘 몰라요. 예, 특히 우리하고 일본 간의 관계가 엄청나게 예민하거든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당연히 일부에서 뭐 윤석열이나 뭐 한나라당에서 그렇게 주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북 제재다 이게 대북 압박용이다. 는 아니죠 당연히. 지금 미국, 중국, 북한하고 손 잡으려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저런 방향으로 간다. 그래서 방향이 그렇게 깔끔하게 가진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일단 저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북미 종전선을 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그러면 한반도가 딱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푸틴이 딱 검을 꺼놓은 상태로 똑 부러지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달고나가 콕콕콕콕콕 찍어 놓은 거예요. 나중에 힘이 와서 힘을 주면 요 선대로 꺼져라라고 푸틴이 바늘로 콕콕콕콕 찍어 놓죠. 북한에. 그리고 몽골에도 콕콕콕콕 찍어 놨죠. 그러면 예전부터 CIA 수장이 이야기하듯이 그는 예전에 푸틴과 가까운 사이예요. 아주. 예, 빌 번즈. 예. 주러 대사를 오래 했고 나토의 확장에 반대했던 사람이 전쟁 난다고 결국 전쟁 났잖아요. 우크라이나에서. 그러니까 이제는 중국의 걸 건드리기 시작할 거예요.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되면 중국 건드리는 거 동시에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소수민족 건드리고 들어갈 겁니다. 아마. 예, 그 반체제 세력 부추기겠죠. 예, 예.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따라서 북일 관계 정상화, 투자 이야기 이런 게 지금 불붙듯이 붙어야 돼요. 지금 한 달여 남은 기간, 지금 선거까지 2달 남았죠. 예. 그런 가능성이 지금 있다고 봐지는 거예요. 매년 이맘때 되면 항상 그랬죠. 추석 때 되면 지난 한 3, 4년간. 자, 그래서 이것들은 기본적인 사실 기반의 요인들이고요. 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 요인들을 어떻게 이어내느냐. 이렇게 이을 수도 있고 저렇게 이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건 빠지고 어떤 건 새로운 게 더 붙여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데 있어서 다 필요한 요인들이다. 지점들이다. 자, 그러면서 이만큼 빵빠레를 그만큼 크게 털면서 우크라이나는 석 해소가 되겠죠. 그거는 푸틴이 인내심을 발휘한 결과 혜택을 보는 거예요. 발끈해서 받아쳤으면 벌써 엉망진창 됐어요. 세상은. 세계 3차 대전 됐던 겁니다. 참은 인내심의 대가가 지금 나오는 거고 푸틴이 내어놓은 물길 따라서 물이 흘러가는 겁니다. 이제는. 그게 북한이고 몽골이에요. 시베리아고 문재인이 마지막까지 했던 동해선 철도 북한과 이어질 수 있게 다 연계망을 닦아놓은 거 북한의 투자만 이루어지면은 인프라 건설할 필요 없어요. 남한과 바로 연결하면 돼요. 남한의 공항 쓰고 인천공항 남한의 항만을 바로 쓰면 돼요. 남한의 전기 끌어다 쓰면 돼요. 공장만 지으면 돼요. 자, 그런 것들이 지금 충분히 한 옵션으로서 고민되고 있다.
이 정도가 돼야만 지금 기시다가 자다가 일어나서 한국 오는 이런 상황. 자, 이렇게 되면은 윤석열한테는 담대한 구상 실행을 바로 요구를 하게 됩니다. 지금 되게 짧은 시간에 발생할 수 있어요. 윤석열 입장에서 오히려 힘의 공백이 발생을 해가지고 요즘 장난을 좀 쳤었잖아요. 북한에 그 전단 띄우고 뭐 합의 파기하고 군사적 긴장 고조시키고 군 요직에 자기 계열의 사람들 일단 심어놓고 하면서 이걸로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위기를 돌파하려는, 그리고 어차피 세력을 계속 정권을 계속 이어가야 됩니다. 지금에서 5년 맞추고 끝나면 또 다시 감옥 가야 되니까. 그런 돌파구로 삼으려고 했는데 크게 뒤통수를 맞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그래서 윤석열이 오늘 반응이 뜰뜨름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의 발언을 봤을 때. 예.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이것은 시나리오고 어떤 한 틀이다. 지금 전 세계의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다. 전 세계가 이걸 원한다. 중국은 원치 않는다. 자, 여기서 윤석열이 중국 쪽으로 다시 갈 수도 있어요. 지난번에 담대한 구상하라고 했을 때도 중국 갔죠. 아니야, 난 중국 형님하고 같이 살까, 이렇게.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은 거기다가 러시아까지 같이 올라탄 상황이고 일본도 올라탔고 유럽도 다 반기는 분위기가 될 거잖아요. 왜냐하면 러시아 관계가 하고 해소가 되면 다시 저렴한 천연가스 갖다 쓸 수 있잖아요. 미국은 가스를 옛날만큼 많이 이제는 못 팔겠지만 그보다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전 세계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돼야 되거든요. 지금이 아니더라도 트럼프가 되더라도 이 방향은 이 방향입니다. 그런데 일단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미국의 대선이 벌어지기 전에 기존의 딥스테이트에서 이것을 활용하려고 한다, 이런 움직임이 지금 보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시다의 급한 행보를 봤을 때, 그리고 푸틴의 행보를 봤을 때, 제이크 슬리반의 행보와 그 해석을 봤을 때.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